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의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관록의 정치인들이 본선 무대에 나가게 되면서 후보들의 정책 대결 등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에서 배제됐다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다시 살아나게 된 건 강원도민 덕분이라며 강원도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큰 기업이 없는 게 부족한 점이라며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해 강원도 수부도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비겁하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가 후보가 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 성원에 힘입어 도지사가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광재 아니면 안 된다는 여론에 출마 결심을 굳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 전성시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는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하는 불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5가지 과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GTX A와 B 등 수도권 철도를 강원도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매년 산불과 수해, 폭설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시범학교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따라 배우면 대한민국에 바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일의 성적으로 결과로 내려고 합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무게감이 확실한 두 후보로 채워지면서 결과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김진태 후보에게 축하를 건네며 강원도를 통합과 희망의 일터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김진태 후보는 이광재 후보와 64년생 동갑이라며 강원도를 위해 제대로 뛰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에 막이 오르면 정책 대결뿐 아니라 전과와 막말 등 후보 자질을 놓고도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정치 생명을 건 승부가 예상되면서 강원도지사 선거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빅매치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달 말까지 강원 지역 여야 정당별로 시장군수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말이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춘천과 원주, 동해, 속초 등 7개 지역에서 시장군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참여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춘천과 원주, 강릉, 태백 등 14개 지역 시장군수 후보에 대한 경선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이 완료되면 오는 27일 선정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시장군수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와 재심 청구 등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6일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36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광역 비례의 경우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 신청했고 기초 비례에는 여성이 29명, 남성이 1명 신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1명도 없었던 청년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서는 4명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나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거구의 경우에는 추가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오늘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298명, 춘천 225명, 강릉 159명 등 1,280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 8,85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까지 내려와 춘천 12개, 원주 10개, 강릉에 3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있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지에선 이미 고지대 침엽수들이 많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대산과 설악산 등 강원 산지에서도 침엽수 고사 현상이 쉽게 발견돼 피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나무 군락지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 인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진 전나무 숲길로 유명합니다. 키 30m, 지름 1m 가까이 되는 전나무 기둥이 조각난 채 죽어 있거나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제가 한 품에 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전나무인데요. 이렇게 밑동에 구멍이 숭숭 뚫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나무 고사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작년, 재작년, 2020년 전후부터는 1200m 아래, 특히 이제 1000m, 800m 사이에 이 전나무도 이렇게 곳곳에서 조금씩 고사가 나타나는데 해발 1572m, 한백산 탐방로를 걷다 보니 부러진 전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린 데다 봄에도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전나무 줄기가 약해져 강한 바람에 부러진 겁니다. 수분 부족이 원인인 건데 실제로 강원도의 겨울철 강수 일수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전나무는 뿌리를 얕게 내리는 수종이라서 가뭄에 특히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리고 겨울과 봄철에는 나무와 공생하는 균이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더욱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전나무들이 죽어가면서 산림자원이 사라지고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고 메마른 나무들 탓에 산불 발생 위험은 커졌습니다. 탐방로와 임도를 덮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기상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이 지역에 바람이 부는 날은 탐방로를 일시 폐쇄하거나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면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1분기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호산항, 삼척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1분기 항만 물동량은 1,214만 8,9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8만 8,200여 톤보다 7.89%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멘트와 유연탄이 지난해보다 각각 4.89%, 6.04% 줄었고 무연탄은 74.33%나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인 적체와 중국 주요 도시 봉쇄의 장기화 등으로 수출입 물류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하나 남은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보존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카데미 극장 매입과 리모델링 등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강원도 투자심사위 현지 실사가 오는 28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아카데미 원탁회의 백인 토크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아카데미 극장의 미래상을 논의할 예정이며 8월까지 극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도 실시해 정부의 문화재생 공모 사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22년 어촌 특화 역량 강화 기초마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과 평창 송어 양식 어업계는 송어 특화 마을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신청했고 이번 선정으로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마을 생산 상품 개발과 온 오프라인 판매, 상표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은 송어의 탄생지로 송어 양식이 57년째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화로 판매만 고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관광 상품화와
가공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소득 창출을 다원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해마다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에 방제시설 설치와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224억 원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곳은 철원 도창지구와 강릉 동덕지구, 양양 설악지구 등 3곳입니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철원 양계지구와 강릉 박월지구를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해 배수장과 배수로 정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14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한우 유구와 낙농, 양동과 양계 농가의 경우 최대 6억 원을 빌릴 수 있고 꿀벌 등의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는 1.8%며 2년 일시 상환으로 사료 구매와 사료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고 이상 기온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꿀벌 등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시기를 알려주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과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1,197개 지점의 기상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과수나무의 개화 전후, 만개 시기 등의 정밀한 예측 정보로 농가가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제할 경우 방제 효과가 92.7%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